굴러가기만 하면 되는데 3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왜 탈까요? 이번 영상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마케팅,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10억을 버는 방법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 영상 보지 마시고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허락보다는 용서가 쉽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취미생활에 매진하는 남자분들 많죠? 브롬톤이라는 자전거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이쁘게 폴딩되는 영국 자전거 브랜드입니다. 튜닝 없이 순정일 때 200만원, 300만원 선이고요. 가죽질이나 가방으로 패셔너블하게 꾸밀 수 있는 매력적인 미니벨로죠. 경량 덕후분들은 순정 자전거의 세네대 값을 한 자전거에 녹여 넣어서 4, 5kg을 경량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10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아주 개미지옥스럽고 매력적인 히덜트의 취미생활이죠. 와이프 허락 없이 브롬톤을 사버리고 거짓말로 나 이거 20만원 주고 중고로 샀어 라고 했다가 어느 날 퇴근해서 왔더니 남편 나 오늘 그거 30만원에 중고나라에 팔았어 잘했지 하는 해맑은 표정의 아내를 보고 통곡을 금치 못했다던 기막힌 사연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접혀있는 모습을 보면 뭐 휠체어야 뭐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브롬톤 매니아 분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이쁜 자전거죠. 그리고 브롬톤은 희한하게도 누구나 자기 자전거가 제일 이쁘다고 말합니다. 그런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자덕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최종 지향점으로 생각하는 알렉스 몰튼이라는 자전거 들어보셨나요? 자전거계에 롤스로이스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럭셔리의 끝판왕급인 하이엔드 명품 자전거 브랜드입니다. 몰튼을 타는 사람을 몰트너라고 부르는 매니아들끼리의 명칭이 있을 정도로 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몇 년 전 가수 김건모 자전거로 대중분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브랜드 브롬톤하고 알렉스 몰튼을 각각 6대, 4대 소유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운동을 하자는 목적으로 처음 시작한 것이 튜닝과 경량질을 하거나 또는 컨셉을 정해서 꾸미는 작업을 하면서 조립하는 것이 제 유일한 취미입니다. 빌 게이츠 형님께서도 설거지를 하시면서 가장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 자전거들을 기름칠하고 닦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브롬톤과 알렉스 몰튼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바로 위에 보이는 이 두 커플 자전거입니다. 아내와 저를 상징하는 것으로 컨셉을 만들었는데요. 두 대를 합치면 10만 원 정도 선에서 소요된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 이미지 초경량 브롬톤을 조립하면서 친한 사진작가분께 하나하나 촬영을 부탁해서 스케일에 맞게 제가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어 본 것인데요. 저는 이 이미지를 완성하고 상당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었던 하나의 추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 받아보면 공짜로 주는 게 자전거인데 그리고 굴러만 가면 되는 거지 뭔 자전거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고 한심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기호나 취미 등 자신의 가치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특정 용품에 돈을 아낌없이 지불하는 그런 소비 행태를 로켓팅족이라고 하죠. 저도 자전거라는 취미에 있어서는 로켓팅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자들끼리 이런 대화 나누는 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나는 아이폰 쓰는 남자한테 끌리더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장인가요? 브랜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스티브 잡스 형님께서 들으신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주 세밀하고 작은 분야에서라도 일생을 바쳐서 한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브롬톤과 알렉스 몰튼을 마케팅과 브랜딩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주 재미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브롬톤은 모델별 단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핸들바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프론트 리어 프레임이 티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2가지, 그리고 다양한 컬러, 그런 조합으로 수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가방이나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꾸미게 되면 왠지 세상에 딱 하나 나만의 브롬톤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내 브롬톤이 세상에 제일 이뻐 하는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에 비해서 알렉스 몰튼은 TSI라는 300만원 초반의 입문급 이외에는 모조리 상위 그레이드밖에 없어요. 한 2천만원 선, 3천만원 후반이고요. 더블 파일럿은 튜닝을 좀 하면 4천만원 훌쩍 넘어가는 상위 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문급을 넘어서면 속도 지향이냐, 여행용이냐, 멀티 개념이냐로 모두 다 하이엔드급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브롬톤은 제품 중심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느낌이 있고, 알렉스 몰튼 경이라는 한 사람, 약간 스타 같은 개념으로 이름을 붙여진 마케팅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패션 브랜드가 창시한 디자이너의 이름인 것과 같은 것이죠. 브롬톤이라는 미니벨로는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메스티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가의 아이템은 아니지만 대중적인 명품의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애플의 로고가 박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가지게 되면 굉장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주는 그런 느낌과 흡사합니다. 반면에 알렉스 몰튼은 프리스티지입니다. 진정한 명품이죠. 프리스티지의 가치가 있는 브랜드들은 흉내낼 수도 조차 없는 희소성 있는 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알렉스 몰튼은 미니벨로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자전거는 무겁고 큰 바퀴밖에 없었고 작은 바퀴로 만든 자전거가 처음 만들어진 거죠. 건축 분야로 비유하자면 근대 건축의 선구자인 르꼬르비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86년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속 82.5km라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해버려서 기네스북에 등재됐고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전거라는 수식어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몰튼 가문은 고무 서스펜션의 또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바로 하이드로레스틱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금속 스프링이 아니고 고무로 된 서스펜션입니다. 자동차 미니 쿠퍼에 적용되어 있는 발명품이기도 하죠. 게다가 삼각형이 모여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는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구조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러스 구조는 에펠탑이나 레이싱머신 고성능 차량에 쓰이는 방식이거든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역사와 기술력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축, 공간 디자인을 하는 저한테는 알렉스 몰튼의 그런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헤어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알게 된 의미를 퍼스널 브랜딩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 명품, 메스티지라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공통적으로 슬로건 같은 것이 있죠. 브롬톤은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작게 폴딩되는 자전거, 애플은 Think Different라는 말을 하죠. 나이키는 Just Do It이 있습니다. 프리스티지 브랜드는 흉내낼 수조차 없는, 범접할 수조차 없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으로 치자면 삼성가의 아들, 딸이거나 아주 대단한 사연을 가진 오디션 프로그램의 1등이라든가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건 어렵죠. 일단 이런 건 우린 포기합시다. 앞으로 만들어 가든지요. 하지만 슬로건은 각자 개인의 이름에 붙일 수 있습니다. 직업이 마케터라면 카드 뉴스 전문 마케터, 변호사 블로그 전문 마케터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죠. 엔잡하는 허드리님은 엔잡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처음 만든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단어를 대중화시킨 처음 유튜버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엔잡 전문가는 허드리님입니다. 자수성가 청년 자청님은 라이프 해커라는 수식어를 처음 만든 것이죠. 라이프를 해킹하려면 자청님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신사임당님은 최고 지폐인 5만원권의 신사임당, 그것으로 운율을 하신 거죠.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닉네임, 이런 수식어를 고안하고 붙여낸 것만으로도 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공파남, 공간을 파는 남자라는 수식어를 붙여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니까 좀 허접스럽네요. 공간을 연구한다는 의미로 파는 이기도 하고 공간을 소비시킨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붙였는데요. 그냥 대충 떠올랐는데 유튜브로 검색해보니까 겹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파는 이라는 단어를 써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의 전문성은 누구도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세밀한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상업공간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요. 대표 아이템은 소형 미용실 인테리어입니다. 동네 미용실에 명품성을 더하자는 컨셉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거든요. 작은 공간임에도 이러한 여러 샵들은 전부 큰 성과의 성업에 이르도록 공간을 디자인을 하고 완성해냈고 마케팅과 브랜딩을 해왔습니다. 소형 미용실 인테리어라는 분야에서는 그래도 유일무이한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편이고요. 돈을 많이 버는 법, 부에 이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점하는 것이죠.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은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종목을 매우 세밀하게 좁혀내는 것이죠. 저는 원래 건축가로서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용실, 소형, 그리고 인테리어라는 세 가지 단어로 쪼개어 들어가면서 독점성을 이뤄낸 거죠. 퍼스널 브랜딩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주 세밀하고 작은 한 분야에서 바로 이 한 사람이다. 바로 이 한 사람이 최고라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소비할 때 단순히 그 물건의 기능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기보다 이제는 브랜드 자체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가진 가치를 소비하는 것이죠. 한 가지 분야에 유일하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께 제안을 드릴게요. 자신이라는 브랜드 앞에 세밀한 수식어, 슬로건을 한번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사임당, 라이프해커 자청, 엔잡하는 허대리, 이분들처럼 자신에게 이름을 붙여보시자고요. 언어에는 그 의미를 실현시켜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바로 오늘이 진정한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파는 남자 공파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